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모 역할인가 기능인가 라는 제목에서 에고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잃고 역할에 사로잡혀서 아이와 자신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이 자녀들이 어린 아이에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만약에 이런 부모님들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그렇게 한다면 부모들이 무의식적이며 에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에고는 방어 자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더 무의식적이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에고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문장이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비유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문장에서 이 에고라는 단어를 좀비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좀비이지 진정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좀비는 뭐 일종의 이제 실존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좀비라는 비유가 상당히 우리가 진정한 그들의 정체성과 분리할 때 상당히 좋은 은유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한번 방영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아이들이 지금 요 몸에 온갖 보호 장비를 이렇게 막 두르고 있죠. 우리 좀비 영화 많이 보셔서 알지만 좀비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이를 되게 사랑했던 엄마가 좀비에게 물리고 나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엄마는 이제 좀비로 변하고 그 전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아이를 막 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얼마 전까지 자기와 정을 나누고 시간을 보냈던 엄마가 갑자기 좀비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물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거리를 두지 못하죠. 이제 옆에 친구가 가까스로 그 자기 친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그죠? 좀비가 되어버리면 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죠? 그 엄마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덮여버린 거죠. 그런 점들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로잡혀 있다가 좀 깨어날 때, 그래서 이제 좀비는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제 풀려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다르지만 에고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좀 빠져나왔다가 이런 특성이 있죠. 저번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놀랍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인가. 우리도 실은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에고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이제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이런 현상들을 매우 자주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그걸 이해하고 납득하기 너무 어려워서 오랜 기간 상처로 안고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자주 상담하면서 제가 에카르트 톨레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의 마음과 이렇게 많이 접촉하게 됐는데요. 아까 에카르트 톨레는 그들이 에고임을 그냥 자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이제 충분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한 권 좀 찾게 됐는데
감정이 서툰 어른들 때문에 아팠던 당신을 위한 책, 이런 제목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책을 아마 이제 번역한 책 같아요. 그러니까 원 제목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들로부터 자란 어른아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나이가 커버린 그래서 이제 성인이지만 아직 아이 같은 그런 부모를 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걸 이제 아마 번역을 할 때는 이제 물론 우리가 왜냐면 상처를 부모로부터만 받지는 않잖아요. 어떤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어른들로 좀 확장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매우 서툴고 미숙했고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커서 보니 감정이 많이 서툴렀구나라는 걸 인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면서 성장했던 그 상처들이 잘 치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일단은 제일 큰 전제는요, 그들이 일단은 에고 상태에 있다는 걸 일단 먼저 자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대전제 하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이 책에서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들의 유형도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정서적인 어떤 방어 체계, 경계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건강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는 책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두 번째인데요. 부모에 대한 자신의 습관적인 반응들 뒤에 있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가정과 기대도 알아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가 쉽죠. 나의 부모는 내가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나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여야만 해. 이런 당위진술이라고 하죠. 이런 의무, 책임을 부모에게 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알아차림의 차원까지 진화의 도약을 이루지 못했다. 알아차림의 차원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실은 굉장히 쉽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어릴 때 학습됐던 그 반응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란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거기 보면 한 남자분이 어릴 때 좀 입력됐던 어떤 하나의 자기의 미션을 평생 그것을 그냥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인간상을 잘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 대부분은 한번 입력된 강력한 어떤 세뇌 프로그램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슬프게도 대물림이라는 현상도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우리 속에 점검되지 않은 모든 가정들, 그래서 그러한 점검하지 않은 모든 가정들이 매우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필요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릴 때는 5살, 6살, 7살 때는 그쵸, 그냥 무비판적으로 흡수되거든요. 조금 성인이 돼서는 그렇게 입력됐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재검토하지 않으면, 그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불필요한 불행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있더라도, 그죠? 고통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점검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으면 거기서 2차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불행들을 이제 우리는 괴로움, suffer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정을 점검한다고 해서, 그죠? 고통이 다 사라지진 않지만, 특히 유년기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받았던 감정적인 학대들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후폭풍들을 제거하려면 매우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국내 번역이 없는 것 같아서 원서로 읽고 있는데요. Rethinking Everything.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기라는 책의 제목을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히 에카르트 톨레의 이야기하고 이 책의 제목이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이 수면 아래 나무는 저는 입력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재구성해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나무, 하나의 꽃을 피워내는 거. 그것은 매우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정말 지난한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좀 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홀가분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심리나 이런 마음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들이 결국 교류 분석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 자아가 있고요, 아이 자아가 있고 부모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어른 자아거든요. 그 어른 자아가 이 잘못 입력된 부모 자아의 오류를 많이 품은 그런 정보들을 계속 검증하고 이렇게 교정해 줘야만 우리가 이제 감정의 후폭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상당히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또 사랑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에고에 휘둘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간혹 상당 시간 아이를 키우면서 에고에 사로잡혔다가 이렇게 빠져나올 때를 경험합니다. 다만 예전 세대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에고에서 좀 빠져나오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아이한테 사과하고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여러 번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그 과정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버린 경우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부모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저는 외부 변수와 내부 변수가 있으면 밖에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한 에너지를 쓰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정밀도를 높여가야겠죠.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감정이 서툰 어른들을 둔 그런 상처를 받은 분들을 위한 책들, 그런 책들을 하나씩 읽어가시면서 또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공부해 나갈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은 전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나가시면 인생이 한꺼번에는 아니지만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